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다들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보내고 왔어요?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크리스마스가 이미 다 끝났겠네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진짜 올해의 마지막이 오죠. 올해의 마지막 한 주가 지나가고 나서 한 주도 아니고 5일이 지나가고 나서 새해가 찾아옵니다. 아니, 뭘 했다고 벌써 새해인 건지 진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이렇게 새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진짜 올해의 마지막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한번 올해에 대해서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연말결산이라고 말해요. 연말결산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회사에서 쓰던 말입니다. 회사는 돈 버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어떻게 뭐를 잘해서 돈을 벌었는지,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올해 뭐를 잘못해서, 뭐를 그렇게 못해서 돈을 잃었는지, 손해를 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걸 연말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연말결산을 해보면 이걸 잘했구나, 저걸 못했구나, 이런 걸 체크하게 되니까 칭찬도 하게 되고 후회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꼭 회사에서만 할 게 아니라 나 혼자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아마 다들 조금씩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올해 뭘 잘했지? 올해 뭐를 좀 못했지? 그거는 왜 그렇게 못했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아니면 뭐 그냥 작은 그룹, 단체 같은 데에서도 연말 결산을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는 제가 한국의 2025년 빅뉴스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저의 개인적인 2025년이 어땠는가? 저의 연말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연말 결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약간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2025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거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런 이야기 댓글이나 디스코드에서 나눠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5년의 저의 연말결산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어릴 때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회사도 다녀봤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프리랜서가 됐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프리랜서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마침 결혼을 하게 될 때 회사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회사를 나와서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됐어요. 누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돈을 줄게, 이런 게 아니니까 제가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고, 혼자서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되게 이것저것 계획하면서 알게 된 것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말쯤부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죠. 유튜브도 시작했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플랫폼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 플랫폼에서도 올해 나오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알게 됐는지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깨달은 점은요. 모든 일에는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입니다. 우리 운동할 때 운동을 바로 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웜업을 꼭 해야 되잖아요. 이 웜업을 준비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특히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이런 부분, 손목 같은 부분이 다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하죠?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을 다칠 수가 있어요. 관절을 갑자기 움직이다가 휙 이렇게 무리가 가는 거, 그렇게 다치는 거, 그거를 삔다고 하죠. 손목을 삔다, 발목을 삔다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관절을 삔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분명히 시간을 잘 쪼개서 스케줄을 짜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저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막상 스케줄을 그렇게 짜놓고 해보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못하는 거를 제 탓을 막 했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걸 왜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좀 답답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게으르고 답답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제가 준비 운동 없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럴 때 좀 힘들지 않나요?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게 편안하게 잘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 속에서 눈 감고 편안하게 있으면 됐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깨서 이제 일어나서 할 일들을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싫습니다. 그래도 임신하기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임신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몸이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임신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더욱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뭔가 하기 싫고 잘 안 될 때 스스로에게 뭐라고 좀 했어요. 야, 빨리 일어나서 뭔가 시작을 해야지. 야, 빨리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되는 일, 그렇게 네가 계획을 세웠던 일 해야지. 왜 그것도 못해?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거 자책한다고 하죠.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몸이 힘든 게 너무나도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한 건데, 제가 저보고,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너 게으르다. 이러면서 자책만 했던 거예요. 저의 몸이 그런 말들을 들었다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 몸이 준비 운동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스트레칭을 한번 루틴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스트레칭을 매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행동이든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내가 침대 밖으로 나가려면 준비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더니 진짜 너무 간단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더 편해졌어요.
특히 이렇게 추운 날에는 그 따뜻한 이불에서 나오기가 정말 싫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한 짧은 스트레칭 하나만 해도 몸에 좀 열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나가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요가 자세 중에 기지개 피는 고양이 자세가 있거든요. 강아지 자세라고 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엉덩이를 위로 쭉 빼고, 그 다음에 가슴이랑 팔을 이렇게 쭉 바닥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심장보다 내 머리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머리에 그 깨끗한 피가, 새로운 피가 확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개운해지고 그리고 좀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피가 도니까 몸도 따뜻해지고요. 여기에서 약간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뭐 허벅지나 아니면은 어깨 이런 곳을 이렇게 사용하는 스트레칭 같은 거 그런 거를 추가로 해주면 진짜 약간 좀 몸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칭 하면 좋다 이런 말 그런 말 진짜 여러 번 들었는데 약간 잔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게 그렇게나 크게 효과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진짜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다면 이 기지개 키는 고양이 자세 한번 꼭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머리로만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로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이런 스트레칭 같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일을 시작할 때, 그럴 때도 바로 그냥 컴퓨터 앞에 가서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쉬었다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라떼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나 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이 라떼 한 잔 마시자. 일단 그거부터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일단 컴퓨터 앞에까지 와서 앉았잖아요. 라떼 마시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악도 흐르고 있잖아요. 슬슬 그러면 하나 해볼까? 일을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려면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거를 잘 못할 때 그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너 왜 그걸 못해?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거를 하기 전에 뭐를 준비 운동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저는 잠을 빨리 자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잠을 자는 것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12시 전에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10시에는 꼭 샤워를 해야겠다. 그렇게 딱 정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12시에 잠을 자야지, 빨리 자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더니 미리 샤워를 하거나 뭐 미리 좀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시, 12시가 될 때까지도 민기적거리고 좀 할 일들을 좀 느릿느릿하게 하다가 이제 진짜 자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겨우 샤워하거나 씻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는 시간이 자꾸자꾸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자기 전에는 샤워하고 그 다음에 자는 데에 좋다고 하는 족욕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 운동을 꼭 해야지 하고 생각했더니 훨씬 더 빨리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시작할 때 왜 그거를 못해?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말고 한번 준비 운동을 꼭 만들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깨달은 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깨달은 점은요. 모든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팟캐스트를 처음에는 아무도 봐주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거를 해야 되나 고민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와주셔서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매주 정기 콘텐츠를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한 1년 정도가 되면 1년 정도 쉬지 않고 일하면 뭔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그리고 이런 일들도 쉬워지고 이제 익숙해져서 저만의 루틴이 딱 생길 줄 알았어요. 금방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도 잘 안 봐주고 그럴 때에는 정말 영상을 올릴까 말까 그런 걸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고 그 다음에 돈도 조금 벌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쭉쭉 올라가서 돈도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이 벌게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되게 좌절을 했어요. 이렇게 이대로 나는 안 되는 건가? 여기까지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쳐보면 되겠다. 이런 걸 좀 해보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새로 나오고 아직도 내가 시도해 볼 게 많구나. 아직도 내가 해볼 게 많구나. 아직도 내가 배우고 새롭게 연습해야 되는 게 많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바뀌고 자꾸 새롭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루틴도 딱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루틴을 만들었다가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 저렇게 루틴을 만들었다가 자꾸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새롭게 해야 될 것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 나오기도 하고 아직도 루틴이 제대로 세팅이 안 돼서 이것저것 새롭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해보다 보니까 또 나름의 루틴이 생기고 또 나름의 알게 되는 것들도 생기고 나름의 꿀팁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해봤더니 잘못돼서 다시 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바꾸고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뭔가 되지가 않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그렇게 금방금방 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약간 요즘 루틴이 조금 세팅이 되기는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루틴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이 루틴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영어 공부나 일본어 공부를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몇 개월 이렇게 바짝 공부를 하면 확 언어를 잘하게 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바짝 공부를 하면 실력이 이렇게 많이 느는 것도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만큼 내가 바짝 공부를 했다가 약간 쉬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부했던 것들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또 공부했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정말 긴 시간을 들여서 점점 더 제가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는 조금만 뭐를 열심히 하면 금방 뭔가 될 것 같지만 사실 뭔가 시작해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그런 거를 올해 특히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일본 만화 중에 좀 오래됐지만 드래곤볼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죠? 사실
저도 이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이랑 만화를 제대로 본 건 아닌데 그래도 워낙 유명하니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드래곤볼은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구슬을 7개 모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드래곤볼을 7개를 모으면 소원을 들어주니까 주인공이 드래곤볼을 모으는 내용이죠. 근데 7개가 아니라 6개를 모았을 때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했을 텐데 7개가 아니라 6개가 모였을 때는 어, 소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개가 모이기 전에 6개만 모였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기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구슬을 1개도 안 모은 사람이랑 구슬을 6개 모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분명히 6개 모은 사람은 7개를 모을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구슬이 6개가 모였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그럴 때 절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각보다 이런 일들은 오래 걸리니까 정말 거기까지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말이 하나 더 있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아요.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약간 밑에서 뽀글뽀글 뭔가 물이 끓기 전에 그 직전에는 약간 뽀글뽀글 끓기는 한 것 같던데 어쨌든 딱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물이 그렇게 바글바글 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99도가 됐는데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것 같네? 이런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99도라서 곧 끓을 수도 있다는 거. 그죠? 저도 그래요. 지금 뭔가 열심히 해서 지금 되돌아보면 어쨌든 그래도 4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유튜브로 돈을 벌어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목표만큼 생각보다 빨리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루틴을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엊그제 남편이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지만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서 정말 한 발자국 더 가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루틴도 내가 만들었는데 막 다시 흐트러지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생각보다 빨리 잘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100도씨가 될 때까지 드래곤볼 7개 다 모을 때까지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잠깐 달릴 것처럼 확 너무 힘을 내서 달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달리기 시합에도 짧은 거리만 달리는 단거리 시합이 있고 긴 거리를 달리는 장거리 시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시합은 장거리 시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시합일 것처럼 너무 힘 빼서 달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이 길이 머니까 좀 내가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좀 나에게 맞는 속도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국어 공부하고 있을 때 좀 답답하고 생각보다 빨리 내가 한국어를 막 술술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좀 이제 들리는 것 같아서 금방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거기에 갈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보다 나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때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못하지? 나 이거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거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스스로 이해해주고 좀 더 천천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점은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될 때 내가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느낀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 제가 취미로 노래를 배우고 있거든요. 요즘은 또 운전면허 때문에 약간 바빠서 살짝 쉬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약간 목이 조금 잠긴 것 같은데, 어쨌든 노래를 요즘 좀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취미로 해보고 있습니다.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게 약간 로망이어서 좀 그런 로망을 이루고자 가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노래 수업을 들으러 가요. 사실 취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막 엄청 잘해야 돼 이런 부담을 느끼면서 노래를 연습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좀 놀러 가는 느낌으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집안일 하거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럴 때 혼자 노래도 해보고 연습해보고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연습했는데 이거보단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욕심이 올라오더라고요.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갑자기 답답하면서 난 왜 이것도 못해? 막 이런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보면서 그날은 녹음도 해봤는데 그 녹음을 해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제가 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진짜 속상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나름 그래도 노래 수업 몇 번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면서 막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녹음을 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니까 선생님이 말한 게 이거구나. 그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날 진짜 속상해서 잠도 잘 안 왔지만 잠을 잘 못 자면서 뒤척거리면서 막 그 노래를 어떤 식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해봤더니 확 뭔가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소리를 이렇게 내라는 게 이 말이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머릿속에서 퍼즐이 착착착 맞춰지면서, 지금도 물론 그렇게 노래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약간 안 되던 부분이 좀 뚫렸어요. 제가 못 내던 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때 딱 그걸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엄청 속상함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사람이 성장하는 거구나. 노래 말고도 이런 순간들이 살다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어 선생님 일을 시작했을 때에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냥 이 일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도 잘 자기가 힘들고, 또 아침에 눈이 그냥 막 번쩍 떠지고, 자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책을 찾아보거나, 뭐 영상을 찾아보거나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받기는 했는데 그 순간에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계속 이러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 거예요. 이렇게 많이 힘든 거, 이거를 피가 말린다고 하거든요. 몸속에 우리 피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가 다 말라서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살면 진짜 피가 다 마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나 이거 못하네.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네. 이런 거를 확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속상하기는 한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는 건 내가 곧 성장하겠구나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진짜로 그런 속상함이 들었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뇌로는 알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뇌로는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부족하구나.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만큼 분명히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진짜 어렵고 진짜 답답하고 왜 안 되나 그런 기분이 들 때 그때 사람이 더 확 성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 확 성장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이만큼의 목표에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언젠가는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곳 가까이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좀 못한 것 같거나 잘한 것 같거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너 왜 이거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 잘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도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아쉽고 속상하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해였어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임신을 하고 아기가 저에게 찾아와 줬지만 이거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렸어요. 저는 올해부터 남편이 아기를 준비해보자고 하길래 올해가 시작될 때부터 딱 이렇게 아기가 찾아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유튜브도 엄청 금방금방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다 그렇더라고요. 임신하니까 또 유튜브도 막 엄청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연말이 돼서 올해 다 이렇게 아쉬웠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구나.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들이 있고 내가 좀 알게 된 것들 내가 좀 이렇게 이제는 좀 세팅이 되고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 학생이나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한국어가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속상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뭐가 부족한지 조금 알게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더더욱 여러분들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진짜로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올해 한 해 동안도 제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그러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년에 다시 보겠네요. 새해에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즐겁게 다시 이야기 나눠요. 그러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안녕!